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죠. 낯설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승무원 헤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서 제 승무원 때의 모습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언급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사실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선배님, 후배님, 사무장님들께서 애사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게 또 저로 인해서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어서 많이 언급을 아끼고자 했었는데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저는 어땠는지 저의 이야기를 많이 풀어보려고 해요. 메이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파우치 일단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실제로 썼었던 두 개의 파우치예요. 이거는 너무 예쁘죠? 회사 지급품입니다. 얘는 많이 헐었어요. 굉장히 많이 헐었고 먼지도 많이 얹고 찢어지고 제가 보부상인 거 다 아시죠? 이것도 꽉꽉 채워서 다치지도 않을 만큼 그때도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헤라 메이크업이 좋은 게 헤라 메이크업이 좋은 게 그리고 비행할 때는 원래 쓰던 톤보다도 밝게, 좀 더 진하게, 좀 더 화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유니폼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화장을 함으로써 좀 더 화려하게 해야 이 밸런스가 맞게 된답니다. 하얗게. 비행할 때는 쿠션을 즐겨 썼어요. 직장인들 아시죠? K 직장인들 빠르게 출근할 때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는 only 스피드만이 중요한 들어가. 이제 눈썹을 해볼 건데요. 제가 눈썹을 했었던 아이템이 두 개가 있어요. 스머지 프루프 우드 브로우랑 그리고 슈에무라 두 개를 번갈아 썼었거든요. 얘를 슈에무라를 써볼게요. 옛날에는 일자 눈썹을 많이 그렸었는데 최근에는 또 약간 둥글게 끝을 아치형으로 근데 승무원 때는 일자 눈썹을 선호했었던 것 같아요. 뚱뚱뚱뚱 앞에가 진하다 싶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과정은 이상할지언정 좀 결과물은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이상하지만 않게. 눈썹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눈썹 색을 좀 죽여줘야 합니다. 머리가 좀 까맣더라도 눈썹 색이 좀 연해야 인상이 좀 부드럽고 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색이 좀 밝은데 염색을 최근에 제가 흑발로 염색을 하는 바람에 아이브로우랑 이 머리색이랑 조금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눈썹 색을 죽여줬습니다. 이제 브로우 블러셔를 할 건데요. 크리니크 메론팝이랑 베네피트 단델리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승무원 때 썼을 때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 브러쉬까지 내장이 돼 있어서 굉장히 즐겨 썼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승무원 때는 브러셔 맞나? 승무원 때는 브러셔를 잘 안 썼는데 브러셔 맞나? 브러쉬. 브러쉬를 안 쓰고 손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통통통 하는 식으로 블러셔 할 때는 웃어줘야 돼요. 소리는 안 내도 되고요. 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블러셔가 좀 진하다 싶더라도 유니폼을 입으면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아요. 눈 섀도우를 할 건데요. 승무원 메이크업은 지속력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오랜 장시간 비행을 하면 어쨌든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얘를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뻑뻑뻑 바르고 아이 프라이머를 제일 첫 단계로 발라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베이스로 로라 메르시의 진저를 깔아줍니다. 이 세월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힘들지만 저와 함께 해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꿀땅해. 브러쉬로 안 쓰고 지금 제가 손으로 하잖아요. 출근할 때는 저는 손으로 항상 했어요. 브러쉬 이렇게 찾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빨리 어필하고 해요. 헤어 메이크업을 어필하는 시간 제가 진짜 빨랐어요. 이 저만의 스킬 때문이지 않을까. 근데 저 메이크업 할 때는 꼭 휴지가 필요해요. 브러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을 세로 고침. 그 다음에는 아까 베이스 발랐었던 것보다는 좁은 면적으로 발라줍니다. 너무 화장을 막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결과는 다를 거예요. 결과적 섀도우가 마무리됐으면 다음은 아이라인을 그립니다. 이게 승무원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제 찐템으로 계속해서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평소 진짜 잘못 그려졌을 때는 바로바로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펜슬로 꼬리는 그냥 가이드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그어줍니다. 저는 붓펜 라이너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까 했었던 대로 펜슬 라이너로 조금 더 가이드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줬어요. 화려한 눈박을 위해서 빡 이렇게 발랐고 지금 이제 아니야 아이라인 아니야 뷰러를 해보겠습니다. 승무원 메이크업이 중요한 게 또 뷰러예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눈 메이크업이 더 중요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승무원분들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 쓰는데 마스크 밑은 쌩얼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왜냐면 어차피 승객분들한테 마스크는 절대 벗지 않을 뿐더러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밑에까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면 피부가 너무 많이 상해요. 근데 모든 승무원분들이 그런 건 또 아니었고 저는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눈 메이크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뛰드 컬빅스가 나중 가서도 처지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쓰는 화장품들은 대부분이 비행할 때 만났었던 언니들이 어떤 걸 썼는지 제가 물어봐서 알아내서 쓴 아이템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어떤 언니 눈이 너무 예쁘면 언니 섀도우 뭐예요? 아이라인 뭐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모든 분들이 다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니들이라고 하는데 대한항공은 선배님을 언니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혜은 웅니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조차도 다른 분들을 언니라고 부르는 게 편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언니가 되는 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된 게 저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사실 제가 승무원 때 살이 지금보다 한 10kg가 더 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많이 쪘어서 유니폼이 44에서 55였던 시절에서 66, 66 반, 거의 77을 향해 갔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니폼 계속 새로 받고 꽉 낑기고 단추 막 터질 것 같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비행을 이제 막 시작하던 그 애기 승무원 혜은이는 기내식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비빔밥도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먹는 그것뿐만 아니고 그냥 그 맛 자체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또 많이 먹는다고 잘 먹는다고 또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는 분도 많아서 더 먹고 그럼 잘 먹는다고 더 주시는 분도 많고 그럼 또 먹고 그럼 내려서도 먹고 현지 음식 먹고 무섭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냥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무섭게 살이 쪄요. 이때 시절 사진을 보면 행복했구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혜은이가 어떻게든 뱃살을 가리려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입고 먹지나 말지 얘기야. 비빔밥 먹고 양식 먹고 라면까지 먹는 제 모습입니다. 옆에 언니는 예쁘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있고요. 응원에 힘입어 더 먹었어요. 그 응원에 힘입어 더 먹고 진짜 배부르게 항상 랜딩을 했었습니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유니폼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이제 유니폼이 끝이 보이는 시점까지 오더라고요. 와 이제 안 되겠구나. 나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때부터 마음 먹고 운동하고 헬스장 다니고 다이어트를 그때부터 마음 먹고 시작을 했어요. 진짜 급하게 찌고 또 빼는 과정도 겪었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도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나중에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애교살에도 쓰는 게 두 제품이 있었어요. 어반디케이 거랑 3CE 거. 두 개를 번갈아서 써줄게요. 승객분들 탑승 때에 짐칸을 닫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 짐칸 닫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거 닫는 거 다른 승무원분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게 무거울수록 제 어깨에 가중되는 부하가 더 커지니까 너무 좋아서
다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제 존 아니어도 숄더 프레스가 되니까 너무 좋아서 한 건데 또 언니들은 너무 고마워하고 후배들도 고마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언니들한테 예쁨을 받지 않았나, 그게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기 비행하면서 매 비행이 저만의 행복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는 애기들을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애기가 몇 명 타는지를 항상 확인했어요. 벽면에 설치하는 애기용 요람이 있어요. 승무원들한테 바쁜데 그거 설치하는 게 일이긴 하거든요. 그 애기가 너무 귀엽고 좋으니까 어떻게든 애기랑 애기 엄마랑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해드릴게요. 요람 제가 설치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제가 나서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비행했을 때에 그 칭송을 그래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칭송 많이 써주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애기 엄마 아빠 분들이셨어요. 제가 받는 칭송이 팀에도 영향을 미쳤던 시절이었어서 팀원분들이 많이 예뻐해 주셨었어요. 저는 애기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떻게 또 좋은 비행이 되었었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은 립을 바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신나서 말이 많았죠. 메이크업의 완성은 아니야. 완성은 진짜 완성이기 때문에, 립은 완성이기 때문에 좀 두고요. 쉐딩이 중요합니다. 출근 메이크업은 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눈썹으로 하는데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는 막 그려요. 정말 스피디한 쉐딩이 완성이 됩니다. 입생로랑 베르니아 레브르 9호인데요. 되게 입술이 탱글탱글해져서 어렸을 때였거든요. 되게 옛날 비행 초반에 선물을 받았었던 거예요. 이거 쓴 이후로 와, 이거 진짜 비싼 값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줬었던 립입니다. 근데 단점은 이렇게 돼요. 지금은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게 아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승무원들 장시간 비행할 때 어디서 자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비행기 안에 승무원 전용 침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갔을 때 기준으로 2시간 반에서 4시간 코어 자고 오는데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푹 자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머리만 대면 어디서든지 잘 수 있거든요. 지금도 베개 주면은 잘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번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지 저도 있긴 있어요. 애기 승무원, 신입 승무원 때는 그게 어떻게 대처하는 게 너무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만의 방법으로 좋게 대처를 잘 했었습니다. 명함을 주시던지 아니면 쪽지로 번호를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주시던지. 없습니다. 번호 없어요. 핸드폰 없어요. 그리고 마무리. 승무원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게 지속력입니다. 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지속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글립스 파우더랑 메이크업 포에버 2개를 번갈아 썼었는데 이글립스를 써볼게요. 기름이 많이 나는 데를 위주로 마지막 이것만 하면 끝나요. 픽서입니다. 어반디케이 픽서인데요. 승무원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픽서를 뿌리는 것과 안 뿌리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픽서는 꼭 마무리로 뿌려줘야 합니다. 특히나 장거리 비행에서는요. 픽서까지 뿌려주면 승무원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 메이크업만 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헤어를 해야 됩니다. 헤어도 메이크업만큼 중요하죠. 헤어하는 방식도 승무원분들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머리 하나를 이렇게 앞으로 묶어줍니다. 이게 왜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 우습죠? 완성되기 전에 승무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튼튼한 빗으로 먼저 대충 빗어주고요. 승무원을 준비할 때 저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이어트도 아니고요. 체력이에요. 실제로 진짜 많은 분들께서 오프 때에 병원 투어도 많이 다니시고
이것저것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더 헬스거리였기 때문에 체력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잠도 잘 자고 머리만 대면 어디에서든 잘 자기도 했고요. 장시간 몸으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힘들게 승무원 됐는데 몸이 안 따라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만큼 체력 준비도 튼튼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또 비행할 때 엄청 기억에 남는 제 실수가 하나 있는데 어느 중국 비행이었어요. 엄청 바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식사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제가 토마토 주스를 승객분 어깨에 흘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도 아니고 무려 토마토 주스를 흘려서 마치 피가 철철철 흐르는 것처럼 막내 승무원 때였는데 근데 다행히도 승객분께서 중국 분이셨거든요. 너무 괜찮다고 다행히 무탈하게 넘어갔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국 못해요. 아까 제가 따로 묶었던 이 앞머리가 지금은 이렇게 제 뽕을 띄워주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묶었을 때 몸 묶이지 않았던 뒤에 이 꼬랑지도 한꺼번에 묶어줍니다. 그래서 승무원 헤어 할 때는 머리끈이 2개가 필요해요. 뽕을 잘 띄워줬으면 또 중요한 게 있죠. 똥! 전 머리숱이 많아서 2개를 섞어서 합니다. 2개를 겹쳐서 해주시고 이제는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떡해? 난관 봉착. 안 보고 할 수 있다가? 이제는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안 보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스프레이를 뿌려야지 잔머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낌없이 정말 엄청 많이 뿌려요. 그래서 머리 감을 때 바스락바스락 바사삭바사삭 과자처럼 스프레이가 잘 풀리는, 머리 감을 때 잘 풀리는 거를 찾아다녔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정착하게 된 게 이 포레스트 올리브영에 팔아요. 그리고 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헤어 팡팡이라고 헤어라인 정리하는 거를 또 써요. 헤어라인 정리 쫑쫑쫑 쫑쫑쫑 쫑. 출근 준비 완성입니다. 이제 비행 준비가 끝났어요. 유니폼만 입고 이제 브리핑을 하러 가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제주까지 모시겠습니다. 우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헤어 메이크업을 완성한 상태고요. 제가 헤어 메이크업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승무원이 왜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한 선망의 직업이었어요.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었고 승무원분들이 너무 예뻐 보였고 너무 멋져 보였고 너무 친절해 보였고 나도 너무 되고 싶다. 저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꿈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 하나는 전 사실 어린이집 교사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도 보자기, 월월 나비. 어린이집 교사를 하던 중에 승무원에 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그만두는데도 사실 어려웠죠. 된다는 확신도 없었고 그렇지만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만두고 바로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근데 항공과도 아니다 보니까 주위에 정보를 얻을 만한 친구도 없고 선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인터넷으로 많이 서치하고 특강이 있다고 하는 거 다 알아보고 승무원 카페도 가입을 해서 스터디도 다 참석을 하고 그렇게 저 혼자서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도 저 혼자서 감당을 하려고 모델 일도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취준생으로서 그렇게 일도 하고 면접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 면접이 그때 굉장히 긴 장정이었어요.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영어 테스트, 수영 테스트, 그리고 신체 검사 한 4달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동안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힘들었었죠. 지금 생각나는 면접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공통 질문 2개와 개별 질문 1개를 받는 어떤 면접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두 번째 지원자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지원자한테 개별 질문하시고 바로 두 번째인 저를 점프하시고 세 번째 지원자에게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 혼자 했죠. 물어볼 필요도 없구나. 내 대답은 궁금하지도 않구나. 굉장히 낙담을 하고 그 면접이 끝나고 되게 울었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냥 나는 뭐지 하는 생각에 엄청 울었는데 그때 사진도 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찍어놓은 이유가 나 진짜 그런 와중에도 우는 와중에도 이거는 나중에 성공해서 나중에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찍었어요. 이거 이 눈물을 기억하리다 하는 마음으로 찍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거 스타벅스네요. 면접 망친 스타벅스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이거 이 눈물 가여워라. 근데 이때는 진짜 한치 앞을 모르겠기도 하고 내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때 사진을 보면 저도 좀 마음이 짠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질문할 필요도 없이 내가 별로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합격했습니다 라는 창을 보고 나니까 그게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나는 질문할 필요도 없이 합격인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면접 자체에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최종 합격 발표를 확인하던 날이 기억이 나요. 그때가 오후 5시에 발표가 나는 거였는데 정말 숨죽이고 정말 심장이 뛰어서 그날 하루는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이는 첫 문장이 축하드립니다예요. 정말 엄청 기뻤었어요. 언니 저도 승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언니 저도 항공과예요. 저 지금 붙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승무원 준비할 때가 진짜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너무 예쁜 친구들도 너무 많이 보이고 내가 면접을 진짜 망친 건가? 난 얘보다 더 잘난 것 같은데 내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의 제 모토기도 해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쟤와 나는 너무 다른 사람이고 그걸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지금 됐다고 해서 내가 안 될 것도 아니고 나는 곧 될 거고 그런 믿음, 자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결과에 낙담하지 말고 내가 나아갈 길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분명히 나의 길은 분명히 오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음 공채 또 오고 다른 항공사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비행템들을 정리하다가 진짜 비행할 때 썼던 아이템들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보여드릴게요. 비행할 때 썼던 헤어핀입니다. 승무원 같은가요? 분명히 승무원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굉장히 낯서네요. 승무원 같은가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명찰. 이거 진짜 추억의 아이템 발견했습니다. 17년도 입사하기 때문에 신입 승무원으로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윙, 이 교육을 수료하면 드디어 받는 윙이에요. 이렇게 쏙 솟게 날개를 달고 다녔었습니다. 항상 한국 입국할 때 필수적으로 항상 세관신고서 승무원들도 써야 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썼었어요. 끝! 네, 지금까지 헤어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 승무원 때 얘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어떻게 많이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꼭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나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까 기내식 얘기하고 라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서 손수 사서 먹고 있습니다. 맛있다.